우리의 곁에서 모든 것을 항상 함께하는 스마트폰. 쏟아지는 정보로부터 잠시 벗어나 전원을 끄고 스마트폰을 쉬게 해본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쉼의 중요성과 효과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라는 학습 목표와 함께 다음의 내용들을 배워봅시다. 먼저 디지털 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디지털 쉼을 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디지털 쉼을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디지털 쉼이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SNS나 게임, 영상 등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접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늘 스마트 기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을 디지털 쉼이라고 하며, 이는 디지털 금식, 디지털 단식 또는 디지털 디톡스 등의 용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쉼은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에 지친 사람들은 스마트 기기로부터 벗어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디지털 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쉼을 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체적 기능의 향상이 있습니다. 장시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눈이 따끔해지거나 굽은 자세로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안구 건조증이나 근육통, 거북목 증후군 등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쉼을 통해 이런 영향들이 사라지면서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한 가지에 몰두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정보를 대충 훑는 것에 익숙해지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학습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쉼의 시간을 갖는다면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최대한으로 집중하는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에 의존하는 자녀들은 표정과 제스처 등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상호작용 경험을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됩니다. 디지털 쉼의 기간에 자녀들은 현실에서의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고, 가족을 포함한 여러 대상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이나 음악 감상, 운동 등 디지털 사용 외에 창의적 활동 기회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자기 개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디지털 쉼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쉼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가족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디지털 쉼 서약서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보통 디지털 쉼을 시작할 때 순간적인 느낌이나 동기로 시작할 경우 디지털 쉼을 지속하지 못하고 도중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서약서 작성을 통해 디지털 쉼이 진행 중임을 가족 모두가 인식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통해 구성원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디지털 쉼 서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꼭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특정 활동을 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잠들기 전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규칙을 기록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대신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 예를 들면 독서나 가족과의 대화 등을 얼마나 할 것인지도 언급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쉼을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날을 기록하고 가족 구성원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
더욱 완전한 서역서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심을 하는 동안 여러 대체 활동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서가 있는데 독서를 하는 동안 인쇄물 읽기를 통해 집중력을 강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책 읽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자녀가 흥미를 가질 만한 책을 찾아주는 것이 좋으며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책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자녀 또한 책 읽기에 흥미를 갖고 도전할 것입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떨어져 있는 동안 스크린이 없는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얼굴을 맞대고 즐기는 놀이인 만큼 인격적인 교류를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보드게임이 주는 교육적인 효과로 지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의 조화가 있으며 문제 해결력, 협동심과 교섭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내어 이와 같은 놀이를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집에서 요리하기, 야외로 나들이 나가기 등 공동 취미 활동을 하게 된다면 자녀의 디지털 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직장과 가정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 사이의 대화의 기회가 증가하며 스마트 기기와 떨어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므로 가족이 함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